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은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입니다. 평소 말이 많던 한 노인은 자식들과 대화할수록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혼자만 떠들다 자신이 한 말에 자식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걸 느끼며 그는 그날 이후로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했습니다. 말을 줄이자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안부를 묻고 눈을 맞추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조용하니 가족이 가까워졌구나.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땐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것이 낫다. 말을 적게 하여 오해도 줄이고 생각을 많이 하여 존중을 얻는다. 말이 많아졌다고 해서 내 진심이 더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많아질수록 그 안에 불필요한 감정과 의도치 않은 상처가 함께 섞이기 마련이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의 말 한마디가 평생의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만나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왜 더 현명한지 침묵이 가진 6가지 힘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말이 너무 많은 시대, 입을 다무는 용기야말로 인간관계의 깊이를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경상도 시골 마을에 사는 72살 정할머니의 사연에서 시작해봅니다. 정할머니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는 유독 말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도 묵묵히 듣기만 하는 며느리. 할머니는 그게 더 서운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살아야지. 말도 안 하는 사람이랑은 정이 안 가.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목이 잠겨 말을 거의 못하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기간 동안 며느리는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양말도 신겨주고 이불도 덮어주었습니다. 그때서야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내가 말이 많아. 그 아이가 마음을 닫았구나.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그 안에는 배려와 존중, 그리고 기다림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서운하고 아프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당신의 말이 너무 많았던 건 아닐까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내가 한 걸음 물러나는 지혜입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여는 오늘의 여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봅니다. 침묵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침묵은 신뢰를 만듭니다. 신뢰는 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을 줄일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의 내면을 더 궁금해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열렸던 소통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은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이었고 그날 주제는 갈등 없이 말하는 법이었습니다. 참여자 중 한 명인 박 노인은 평소 말이 많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무슨 주제든 자기 얘기로 연결했고 타인의 이야기를 끊고 자신의 생각을 강조했죠. 첫날 프로그램 후 많은 참가자들이 박 노인을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강사는 하루 동안 말을 하지 않고 타인의 말에만 귀 기울이는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박 노인은 억지로 그 과제를 따라야 했고 그날 처음으로 그는 조용히 앉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가 침묵하자 다른 어르신들이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너무 나만 말한 것 같았네요. 박 노인의 눈에는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침묵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이 자기중심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 말없이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레 신뢰를 느끼게 되죠.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타인의 말이 들어설 수 있도록 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중이며 그 존중은 결국 관계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침묵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침묵은 상대에게 생각할 여지를 줍니다. 서울에 사는 81살의 김할머니는 손자와의 대화에서 항상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조언을 해주면 손자는 늘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또 잔소리야.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손자와의 대화를 한참 동안 끊었습니다. 말을 아끼기로 한 겁니다. 며칠 후 손자가 먼저 다가와 할머니 요즘 왜 말이 없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살며시 웃으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너 생각하게 하려고. 그 한마디에 손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때론 말을 멈춰야 상대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침묵은 대화의 빈틈이 아닙니다. 그 빈틈 속에서 관계는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루소의 말처럼 침묵은 오해를 줄이고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상대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볼 시간입니다. 침묵이 중요한 이유 세 번째. 침묵은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마디 말을 꺼내는 데는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한마디가 남긴 감정의 상처는 몇 달 혹은 평생 갈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상담 활동을 하던 시절 이른을 간 넘긴 최 씨 어르신이 조용히 제게 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 난 아직도 내가 한 말이 그 사람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을까봐 잠이 안 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40년 전 직장 동료와의 다툼 중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 가족을 언급하며 큰 소리를 냈고 그 일이 그 후로도 인간관계를 완전히 틀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순간의 한마디는 최 씨 어르신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이 되어 남아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말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감정을 넘긴 이들도 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82살 양할아버지는 평생을 아내와 살며 딱 2번밖에 다툰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비결이 뭐였냐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화를 느끼는 순간엔 입을 꾹 다물고 혼자 마당을 돌았지. 말하면 끝장나는 거 알거든. 말이란 감정이 실리면 흉기가 되기 쉽습니다. 그럴 땐 말하는 대신 입을 다물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익숙함이 무례함으로 변하기 쉬운 곳이 바로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무조건적인 참음이 아닙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 그 자체입니다. 그 힘은 관계를 끊는 대신 관계를 지켜내는 지혜가 되어줍니다. 침묵이 중요한 이유 네 번째. 침묵은 타인의 본심을 드러나게 합니다. 서울에 사는 김 선생님 부부는 퇴직 후 서로의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지만 늘 대화가 어긋났습니다. 아내는 사소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했고 남편은 늘 해결책을 말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이런 말들에 아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단지 함께 공감해 주길 바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대화할 때 고개만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더 많이 마음을 열고 오히려 스스로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끼어들지 않을 때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말하게 됩니다. 침묵은 상대의 본심이 스스로 흘러나오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그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본심을 듣고 싶다면 말을 멈춰보세요. 침묵이 답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침묵이 중요한 이유 다섯 번째. 침묵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강원도 평창에 사는 정 여사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 농사일에 살림까지 하루도 바쁘지 않은 날이 없었지요. 그런 정 여사가 은퇴 후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때 가장 낯설었던 건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TV도 안 켜고 전화도 받지 않고 그저 마당에 앉아 풀잎 흔들리는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땐 자신을 잘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침묵 속에서 비로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어떤 말이 나를 아프게 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를 선명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조용히 쓰다듬을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도 잘 품을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지 않고 늘 바깥으로 말만 뿜어내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도 늘 겉돌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자기 안으로 향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타인의 소리도 비로소 제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침묵이 중요한 이유 6번째.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어느 작은 읍내 병원에서 78살 박노인이 간호사에게 매일 아침 건네던 인사. 고생 많지.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 그 짧은 인사조차 하지 않던 날, 간호사는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은 말씀 안 하시네요. 그날 박노인은 미리 써둔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말이 안 나와. 하지만 고맙고 미안하고 또 고맙습니다. 말이 없어도 진심은 전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간호사는 박노인의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가장 큰 슬픔은 말보다 침묵으로 느껴지고 가장 큰 사랑도 긴 말보다 조용한 행동 하나로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무언가를 말해야 내가 존재하는 것 같고 관계가 이어지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때론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진심입니다. 말의 힘이 강하듯 침묵의 힘은 더 깊습니다. 그건 말보다 오래 남고 말보다 많은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당신의 침묵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스스로에게 가장 깊은 휴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침묵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말이 많은 분들이라면 입을 닫는다는 건 참 낯설고 어쩌면 외롭게 느껴지기까지 할 겁니다. 하지만 침묵은 말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그게 진짜 침묵의 시작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노인은 평생 교사로 살아오며 말로 밥 벌어먹고 산 인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은퇴 후 가장 크게 부딪힌 대상은 며느리였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느꼈고 자꾸만 훈계하듯 말이 나갔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애는 그렇게 키우는 거 아냐?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밥상을 차리다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이제 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듣기 싫어져요. 그날 이후 김노인은 침묵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떠오를 때 입술을 다물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말 대신 눈빛으로, 미소로, 가끔은 손끝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몇 달 후 며느리는 먼저 김노인의 방에 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은 아버님이 너무 조용하시니까 제가 먼저 다가가고 싶어져요. 침묵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기 위한 기다림입니다. 어떻게 침묵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작은 방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말을 끊지 마세요. 말이 길어질수록 참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는 인내가 신뢰를 쌓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하세요. 내가 좋은 뜻으로 하는 말도 상대에게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묻기 전까지는 잠시 침묵하세요. 세 번째, 감정이 격할 땐 말하지 마세요. 화가 났을 때, 서운할 때, 그럴 때 나오는 말은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상처로 남습니다. 네 번째, 말 대신 행동을 하세요. 도와주고 싶다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 진심은 말보다 강하게 전해집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듣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멀리 바라보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라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침묵 하나 스스로 정해보세요. 아마도 그 침묵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가장 따뜻하게 바꿔줄 겁니다. 침묵의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단순히 말을 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침묵이 관계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되던 인간관계 회복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일주일간 매일 세 사람과 대화하되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상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과제를 내준 겁니다. 처음엔 다들 힘들어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이 어색하고 서로 쳐다보는 것조차 민망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딸과의 관계가 조금 달라졌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오랜 친구가 먼저 전화를 걸어 자신의 근황을 길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상대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열림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관계를 채운다고 믿지만 사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심은 흐려지고 오해는 쌓이기 쉽습니다. 침묵은 그 흐린 물을 맑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침묵은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게 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이 노인은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살면서 혼잣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읽은 수필 한 편이 그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고요함은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그 문장을 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혼잣말 대신 마음속으로 질문하고 마음속으로 대답하는 시간. 그건 비로소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침묵은 나 자신과 가장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따뜻한 존재로 설 수 있는 기초가 되어줍니다. 루소가 남긴 말처럼 침묵은 생각의 소리다. 우리는 말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말로 드러나는 순간 더 많은 울림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생각이 앞서고 그 생각을 기다릴 줄 아는 침묵의 태도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침묵은 관계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말입니다. 말이 많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고, 말을 많이 한다고 진심이 잘 전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담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긴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첫 번째, 침묵은 신뢰를 만듭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침묵은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침묵은 대화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침묵은 감정을 다스립니다. 화를 삼키는 입술 하나가 가족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네 번째, 침묵은 타인의 본심을 끌어냅니다. 내가 조용히 있으면 상대는 오히려 마음을 엽니다. 다섯 번째, 침묵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를 더 잘 알아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침묵은 말보다 많은 걸 말해줍니다. 한마디 없는 손짓, 묵묵히 건네는 밥 한 끼가 말보다 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들수록 말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였고 조언하고 싶은 마음도 커지니까요.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 깊어지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루에 한 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간,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시간, 스스로의 생각을 곱씹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 가장 단단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조용한 마음의 연습을 함께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말의 무게가 가벼워진 시대에 침묵의 깊이를 배우는 당신은 분명 더 깊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지식 모음집이었습니다.